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결혼, 연인, 남녀 간의 인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궁합이 잘 맞는 배우자와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 살고 계신가요? 백년해로도 하고요, 내 성격 사주 성향을 보완해주고 내가 세상 살기 편하게, 이롭게, 안락하게. 물론 완벽한 궁합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좋은 궁합이라면 내 사주 성격의 치명적인 부분이나 내가 갖고 싶은 그 무언가를 그런 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뿐이죠. 남편이 바쁘면 돈은 주지만 내 옆에 없죠. 내 옆에 있으면 지겹거나 돈이 안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배우자가 너무 완벽해. 나 다 이루었어. 퍼펙트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면 진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궁합은 현대는 일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집안 따지고 월지, 가풍 따지고 연지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중매를 하죠. 대충 그렇게 년, 월의 합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만납니다, 실제로 옛날 사람은. 근데 요즘은요, 내가 좋아서 연애를 하잖아요. 우선 내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지를 봅니다. 가풍이 비슷하고 부모가 좋아하고 뭐 그럼 뭐 합니까? 본인들이 손도 잡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일지궁합, 시지궁합 이런 걸 중요하게 봐요. 일지, 시지는 내 가정, 내 말년이니까요. 자식 자리. 그러니까 부모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일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지궁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사주 상담이나 궁합 상담을 하면 그 상담자가 상대방이 돈을 잘 벌겠습니까? 이것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저랑 맞습니까? 주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사회적인 참여도가 높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혹은 상대방의 덕을 보겠다는 분보다 사람을 알고 싶어 하죠. 자신을 알고 싶어 하고 상대방과의 일지궁합을 더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연인이 있다면 왜 인연으로 나에게 온 것 같나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평강공주는 왜 바보 온다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뺑덕 어멈은 왜 신봉사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내 사주에 암시되어 있는 내 배우자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기 사주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주에 배우자의 간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많아요. 내가 갑오일주다 그러면 그 어느 어디쯤에 뭐 시지라든지 월지 혹은 연지에 경신이라는 간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경신일주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답니다. 지장간으로 오화와 신금은요 정인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배우자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나면 이렇게 합이 돼요. 또 어떤 여성이 계해일주라고 하면 무호라는 간지가 어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남편 간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개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기도 하고 '나는 남편만 바라보겠어.' 그런 거잖아요, 무게합으로. 그리고 지지로는 정임합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남자 만나면 이게 착 붙어요. 그리고 심심찮게 같은 일주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생의 인연인지 조상 인연인지 현대식으로 말하면 왠지 끌림이라든지 뭔가 동질감이라든지 그런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같은 간직끼리. 또 남자가 경금일간이라면요. 재성은 인목, 묘목이잖아요. 그러면요. 묘목, 인목, 일지를 가진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또 남자가 간목일간이라면 재성은 토잖아요. 그러니까 토일지의 배우자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뭐 임진이 오화, 사화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사일주를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부 궁합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왜 만났지? 서로 갈 길이 다른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만났습니까? 뭐 충인연이라든지 뭐 원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만났지?'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만났지? 궁합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부모 때에서 중매로 결정되는 수가 많았죠. 그리고 당사자도 그냥 세상 법이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요즘은 그 심리적인 이유가 더 커요. 도대체 왜 만났지? 그럼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핍과 소망, 기대 그런 것들이요. 무식상의 얌전한 여성이 도무지 절대 안 맞는 충인연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중년에 따로 놀죠. 충은 중년에 따로 노는 거예요. 한쪽이 나가거나 어쨌든 밖으로 돕니다. 그래서 아우 그냥 연애할 때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충인데 안 만나도 되는데 그러면 그 남자의 식상적인 행동 과감하고 남자답고 재미있고 때로는 정의롭고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무식상이니까 여성이 멋져 보이겠죠. 또 만약에 식상이 많은 여성이 뭔가 기르고 돌보고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배우자 남편이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성은 식상이 많으니까 내 자식같이 돌보고 싶은 그런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뒷바라지하면 그게 좀 그 남자가 잘 클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그러면은 이 식상 많은 여성은 인성 많은 남자를 좋아하겠죠. 인성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식상은 주는 사람이고. 이런 게 바로 심리적인 궁합입니다. 그냥 글자가 인연이 없는데 그런 그 뭐랄까 심리적인 부분이 맞아서 만나서 사는 거죠. 인성 많은 남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그 남성은 의뢰일주고 여성은 갑진일주예요. 부인이 많이 연상이고 둘이 서로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서로의 결핍을 주고받아서 만족하고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집착하죠. 동반 의존적 관계라고 진단되었어요. 그냥 읽지만 봐도 진의 원진이잖아요. 서로 미치게 사랑하는 거죠. 자, 글자의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남자는요, 해월의 의뢰일주예요. 정인이 두 개죠. 진짜 왕창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인성이 넘치죠. 그 어떤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엄마가 필요해요. 정인. 엄마 같은 사랑을 주는 연상의 배우자가 좋습니다. 그렇게 만났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요. 그런 배우자가. 의지가 되는 씩씩한 엄마적인 배우자. 엄마와 떨어지면은 분리불안 같은 걸 가져요. 그럼 굉장히 집착하는 거죠. 어디를 못 가게 하죠. 이 남자가. 또 부인을 보면요. 갑진 백호예요. 인월의 갑진 걸록격입니다. 임묘진 방압의 걸록격. 씩씩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성이고요. 걸록격의 사회는 그 경쟁 사회잖아요. 자주 독립적 그런 사고의 여성일 거예요. 치열하고 경쟁의 논리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남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자식이 엄마를 무조건 좋아하는 것처럼 남편이 나를 그렇게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남편은 의존적, 부인은 자주적인 그런 엄마 같은 여자를 남편은 만났고 그리고 그 부인 갑진일주는 그런 거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서로 의존을 하는 거죠. 부인은 자신을 경쟁의 논리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남자가 좋은 거죠. 피상적으로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모습이 둘이 심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동반 의존적 관계라고 한답니다. 서로에게 분리불안, 특히 남편, 성인 분리불안,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안정하지 못하죠. 과도한 문자, 전화, 동선 체크, 걱정, 염려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원진궁합이에요. 심하게 집착하고 또 삐지고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 을의 갑진, 진의 원진. 심지어 같이 입덧도 해요. 너무 상대방에 몰입을 해가지고. 또 씩씩한 자주 독립 그 갑진일주 그 부인도요. 더 이상 진취적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씩씩해서 뭐 해외도 혼자 가고 막 그랬는데 출장도 가고 근데 지금은 꿈도 못 꾼다고 자기 일에 몰두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같이 붙어 다니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미친 듯이 좋아하는 운이 있다면 미친 듯이 삐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사실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가. 봄 다르고 여름 다르죠. 세월이. 원진은 진짜 그런 거죠. 사랑한 만큼, 집착한 만큼. 끝도 미움과 원망, 애증을 남깁니다. 깔끔하지 않겠죠. 사주 원국에 원진 귀문이 있거나 상대방과 원진 이렇게 짜면요. 서로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일에 집중하면 좋겠죠? 만약에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서로의 에너지를 망가뜨린답니다. 비생산적인 만남이 되겠죠? 서로 원진을 짜고 있어도요. 여성은 무관이라든지 남자는 무죄라든지 그러면은 집착하는 마음은 없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의 일주인데 그 무토가 떴어요. 월간에 나는 남편만 보고 살겠다. 나 반듯해. 이런 사람이 원진 귀문 인연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만의 길을 못 간다입니다. 진토 가진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잖아요. 일치에. 진의 원진을 짜잖아요. 사주 원국에 뭐 무진 이러면 진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쨌든 백년 해로하는 부부를 보면요. 뭐 이렇게 뭐 사주적으로 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형살이라든지 충, 원진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살아요. 그 비결은요. 제가 느낀 건데 내 남편이 내 거야. 내 부인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거야.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돈도 나만 갖다 주고 내 부인은 내 거야. 너는 현모양처가 돼야 돼. 내조도 잘하고 헌신해야 돼. 나만의 것이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부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부부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상대방을 그저 한 인간으로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아님을 인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이다,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두 분이 사이좋게 해로하셨고 그 모양 좋게 사셨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할 정도로 좋아 보일 정도로. 근데 아버지가 기축이고 이제 엄마가 임진일주예요. 그냥 글자로는 좋아 보이지 않죠? 알콩달콩 사시진 않았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사셨어요. 두 분이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서로 바쁘게 사셨죠. 근데 이제 제가 운을 보다 보니까 절대 붙어 있을 수 없는 10년 어떤 대운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해외로 그 한 10년 동안 갔다 오셨어요. 어쨌든 남보기 좋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냐면요. 부부 동반 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인기 좋은 아버지는요. 다른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노셨고 엄마는 다른 무리에서 여행을 만끽하셨죠. 각자 따로 즐거우신 거죠. 제가 한 번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말년쯤에 맞지도 않는 남편이랑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있어야 부부 동반에 끼어서 여행을 가지. 나는 정말 여행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남들이 다 나를 부러워해. 멋진 남편이랑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남자랑 살 수 있냐고. 저희 아버지는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싸 같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실에 문병을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사람이 단골 술집인가 음식점인가 그 마담이 오셨어요. 화려하고 이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목격하고 엄마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좀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셔서 그 말 듣더니 냅둬야지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게. 저희 엄마가 임진일주잖아요. 멋들어지죠. 그렇게 잘 사셨어요. 서로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셨죠. 두 분 다. 제 이야기가 배우자 인연에 대한 좀 힌트가 되셨습니까? 세상에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부부가 있습니다. 형제처럼, 자식처럼, 부모처럼, 동업자, 경제 공동체, 양육 공동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죠.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 결핍을 채워주기 바라죠. 남이 채워주는 거는 물론 좋죠. 근데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일단 나부터 보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본능에 의한 것은 아닌지. 제가 상담을 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기 갈 길을 가라. 인생에서 배우자란 초대되어서 온 게스트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